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란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요, 아주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모두 다 지키는, 이걸 정말 다 완벽하게 지키는 회사원들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거의. 직장 생활을 성공하고 잘하는 것에는 사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오래도록 예외 없이 잘 지키는 게 되겠죠. 그 중에서 오늘은요, 알고는 있지만 어쩌다 이제 느슨해져서 내가 습관처럼 하고 있는 행동을 하나씩 체크해서 이제 걷어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진정으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입니다. 회사 생활 잘하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말이라는 거 수도 없이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도 강의하고 직접 기업에 나가서 강의할 때도 참 정말 수도 없이 해요. 수도 없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질문을 받을 때 이런 게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우선 말부터 줄이세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말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참 자주 해요. 사실 정답이거든요. 회사에서 특히 하지 말아야 될 말 빠르게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겁 없이 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죠. 자기 과시인 경우도 있고 홧김에 이렇게 확 내뱉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야말로 이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이제 동료랑 밥 먹는 자리에서 그 동료가 회사에 대해서 불만을 막 얘기했어요. 자기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회사가 이제 너무 이제 참 힘들다 이런 얘기하면서, 아니 김대리는 스펙도 그렇게 좋으면서 왜 이런 회사로 이직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심기를 딱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리가 뭐라고 그래요? 원래는 제가 여기가 아니라 어딜 가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여기로 왔어요. 저도 여기 오래 다닐 생각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다고 치자고요. 이게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또 후배들한테 이제 계속 밀리고 진급도 안 되고 참 입장이 난감한 고참 선배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직장 상사한테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들었어요. 그럼 밖에 나와서 내가 때려치워야지, 내가 정말 이 회사 때려치운다, 이런 소리를 입 밖으로 낸다면 자기 자존심을 자기가 못 지키는 그런 게 됩니다. 또 어떤 말을 이제 줄이고 조심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요, 개인 SNS에다가는 회사 얘기를 언급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따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탕비실 물건 개인적으로 막 유용하는 걸 무슨 자랑이라고 자기 SNS에다가 이제 막 올려서 막 문제된 거, 이런 거 기사에서 보셨죠. 그리고 또 SNS에 자기 직장 상사 욕하는 거, 실명은 물론 안 써요. 그럼 뭐예요? 아는 사람 딱 보면 알죠. 술 마시는 장면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오늘 안주는 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종일 나를 들볶는 뭐 마귀할멈이라든지 뭐 이렇게 써놓으면 회사가 모르겠어요? 알죠? 또 어떤 사람 막 비교를 해놔요. 자기 친구 회사랑 막 섬세하게 또 자기 회사랑 막 비교해서 자기 회사가 이제 부족한 점을 막 올려놔요. 그리고 회사가 이제 형편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건 자기가 자기를 죽일 폭탄을 제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또 어떤 말, 사생활 떠벌리는 거예요. 자기 이제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경우 득될 일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적당히 하시라는 거예요. 적당히. 어느 정도가 적당일까요? 라고 이제 누군가 물으신다면 나한테 유익하지 않을 프라이버시는 말하지 말자, 이게 기준이 되면 돼요. 이게 적당한 거예요. 가족들이랑 사이가 안 좋다든지, 돈 문제가 생겼다거나, 예전에 뭐 수술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이제 부작용이 있다든가, 이런 한마디로 말을 한다고 해서 누가 날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선견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런 말을 왜 굳이 하냐는 거예요. 왜? 똑같은 프라이버시라고 해도, 나 요즘 PT 시작했는데 지금 막 근육통에서 막 걷지도 못할 만큼 아프긴 한데 확실히 좋긴 하다, 운동이. 뭐 이런 거라든가,
나 어제 뮤지컬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 100만 년 만에 봤어, 뮤지컬을. 오랜만에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 이건 프라이버시이면서도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는 얘기, 내 화제의 줄을 이루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요, 신뢰를 깨는 행동이에요. 뭐 근퇴관리 뭐 이런 얘기야. 뭐 생략하시자고요. 아주 기본이니까. 그걸 말하기에도 아주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떤 거 있을까요? 신뢰를 깨는 행동. 대표적으로 첫 번째, 불성실한 티를 내는 거예요. 업무를 대했을 때 하기 싫다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티를 낼 수 있는 상황, 티를 내야만 하는 상황도 물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당한 지시, 내 업무가 아닌데 막 내 책임으로 불합리하게 막 나한테 막 떠넘겨지는 경우, 그럼 당연히 싫다고 표현하셔야죠. 이것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 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단호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이제 하는 게 맞아요. 문제는요, 자기 일인데 분명히 자기 일인데도 하기 싫다는 티를 내면서 힘들다고 툴툴대면서 하는 거는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신뢰를 깨는 행동 두 번째는요, 받는 것만 좋아하고 항상 당연하게 여기는 거, 이런 거예요. 이것도 대표적으로 신뢰를 깨는 요소죠.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자기한테 막 시간을 들여서 일을 가르쳐주고 업무 메뉴를 설명해주고 거래처 미팅에 데리고 다니고 이런 그 선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이제 길어지고 자주 있으면 선배는요, 도와주다가도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김대리가 나를 그렇게 도와줬어요. 내가 더 주니어인데. 근데 나는 이제 일이 끝났어요.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칼퇴근하는 후배, 여태껏 이제 그 후배 가르치느라고 김대리 일이 늦어졌는데, 근데 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막 명랑하게 먼저 가버려. 이러면 쌓이다 보면 괘씸해지는 거죠. 대리님, 제가 뭐 도울까요? 나를 위해서 이제 그 김대리가 애써줬으니까. 이런 태도가 기본인 거죠. 지금껏 나를 도와준 선배한테 나도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밥을 먹거나 차를 마셔도 마찬가지예요. 팀장하고 가면 팀장이 밥값을 내죠. 법인카드를 쓰죠. 예.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후배에게는 신뢰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쓰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 선배한테 다 느껴져요. 팀장한테도. 밥을 선배가 사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얻어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정말 진짜 누가 나한테 밥을 사주면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야말로 이제 어쩌다 캔커피라도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자, 또 그 신뢰감의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세 번째, 공사 구분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최악이죠. 회사용품 개인용도로 쓰는 거. 요새 이제 1인 가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혼자 사는데 뭐 쓰는 것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막 회사에서 막 탕비실에서 가져다가 집에 갖고 가 쓴다는 거예요. 뭐 탕비실 간식, 뭐 그리고 이제 뭐 소모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휴지, 뭐 또 뭐 세제 이런 거, 믹스커피 한 봉지, 뭐 종이컵, 이런 거 제발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거에 전혀 뭐 죄책감을 안 느끼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 절도거든요. 작은 것에 욕심 부리다 큰 것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빤히 보여요. 얼마나 자기 이미지를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고 확 추락시키는 거냐는 거죠. 특히 이제 공사 구분 못하는 것 중에 시간이 제일 커요. 회사 근무 시간을 개인적으로 쓰는 거, 이게 가장 신뢰를 잃는 그런 요소입니다. 근무 시간에 온라인 쇼핑하고 자기 휴가지 찾아보고 사적인 전화 오래 하고, 동료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안다니까요. 이런 것만 조심해도 나 자신을 굉장히 신뢰 아이콘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일머리 없는 행동입니다. 이 부분은요, 영상 중에 그 일머리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따로 이제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고요. 그 재생 목록 중에 직장 성공편에 있어요. 거기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었으니까 공부하시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또 몇 가지를 한번 찝어볼까요? 내가 일을 잘하더라도
이런 말과 행동은 이런 이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저 사람 참 일 못해 이런 이미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 회의 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꿔다 놓은 분위기자리처럼 앉아 있으면 뭐하러 회의에 들어와? 이런 식으로 이제 직장 상사가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느끼게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찍히는 거죠. 회의 시간에 도움이 되는 직원,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 그런 이미지를 회의라는 기회를 통해서 선점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리 공부하고 미리 준비해야죠. 회의 시간에 그냥 덜렁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많이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발표하면 이런 질문이 있겠지? 그러면 그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도 미리 막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회의죠. 그렇게 준비하는 게. 이러면 침묵할 일이 없겠죠. 내가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발언을 할 때도 침묵하는 것만 그것보다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미리 아이디어 회의한다고 미리 이제 공지 났으니까 미리 고민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막 이제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이러다가 이런 건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서 저는 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근거를 함께 돼야 돼요. 그냥 아이디어 회의한다고 해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는 안 내는 이만 못한 거죠. 왜냐하면 회사는 근거와 논리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일머리 관련된 거 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완료 후에 보고하는 거. 진짜 일머리 없는 거예요. 인정 못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 완벽하게 해놓고 보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욕심이에요. 완벽하다는 건 일을 지시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게 맞나요? 라고 중간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보고서장을 쓸 때도 자, 김대리 이거 1시간 만에 부탁해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빨리 만들어서 이제 갖고 가야 되겠죠. 근데 자, 사흘 기간을 줬어요. 자료 분석도 하고 시장 조사 나가야 하고 그런 보고서예요. 사흘 동안 써야 되는. 그러면 일단 기획 단계에서 목차까지 만들고 나면 그 다음날이라도 그 지시한 직장 상사한테 슬쩍 물어봐야 되는 거죠. 팀장님 시키신 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이제 팀장한테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둥 아니면 그 방향이 아니다라는 둥. 그러면 그때 수정하는 거예요. 내 방향을. 그래야 지시한 사람 마음에 들 수 있죠. 입 다물고 중간 보고도 없이 막 일주일을 쥐고서 막 열심히 이렇게 하고 딱 내놓는 결과물이 지시한 사람 마음에 찰떡같이 들 확률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은 꼭 중간에 여러분들의 그 보스의 마음과 같은 방향인지 꼭 확인하세요. 그래야 인정받는 직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